자, 대충 보면은 기본 공식은 다 안다고 가정하고 7쪽에 3번 한번 봅시다. 아주 기본 문제인데 7쪽에 3번. 자, 뭐 이렇게 배열하는 거지.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원순열은 이런 방법을 뭐 여기다가 4명을 앉혀 라고 하면 서문하는 4명을 원순열을 앉히는 방법은 뭐 굳이 쓰면은 4 빼기 1에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이제 얘를 4팩토리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한 명을 기준으로 봤더니 얘를 뭐 이제 90도, 지금 얘 같은 경우 4명이 90도를 이렇게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생겨서 얘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같으니까 얘를 뭐 4로 나누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좀 하죠. 이해 안 되면 그냥 이제 외워도 괜찮아. 뭐 수능에서는 별 문제 안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풀 때 고정의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논리를 나눠준다의 개념이 2개가 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제 원탁의, 그러니까 이 원탁의 개념은 진짜 이상적인 상태거든.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기준이 되는 물건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원탁만 딱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인가? 너네 학교인지 세화학교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문제를 내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히 원탁에다가 앉히는 건데 이렇게 4명, 3명을 7명을 이렇게 원탁에다 앉힌대. 그러면 원탁에다가 이렇게 앉히는데 원탁이 2개고 실제로는 이거 4개, 이거 3개를 나눠서 이제 이렇게 세는 걸로 냈는데 그림에 이게 하나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원수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7명 앉힌다면 그냥 7팩토리얼이 되거든.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돌려서 그러니까 여기 A가 앉는 거, 여기 A가 앉는 거, 여기 A가 앉는 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기준이 생기는 바람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여기 앉으나, 이게 뭐 돌아서 여기 앉으나, 이게 뭐 주변에 뭔가 아무것도 없어. 뭐 화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얘네들이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게 처음에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은 그냥 외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선각 후통이라 그래. 후통. 그냥 공부할 때 이러면 돼요. 먼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해하는 거야. 뭐 그런 방법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3번을 이제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푸는 거 되게 쉬워. 이게 뭐 아마 한 번씩 다 개념할 때 해봤을 겁니다. 자, 이게 원순열이 아니죠. 원순열이 아닌데 원순열로 이제 이쪽에 포함이 돼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은 중복 카운팅으로 얘를 나누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모양에 8명이 둘러앉는 방법을 수해요. 자, 일단은 중복 8명이니까 일단 8명을 일단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순열이니까 일단 나열이야. 8명을 앉혀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기준으로 여기 앉을 때 느낌하고 여기 가운데 앉는 느낌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느낌을 그냥 느껴봐. 진짜 이런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기준이 없는 그런 상황에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왼쪽이 뾰족한 거랑 여기 오른쪽이 뾰족한 것도 자리가 다른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앉을 때도 다르죠. 그래서 이 4개는 다른 건데 여기 앉는 순간에 여기 왼쪽이 뾰족한 게 한 명 있었어. 이쪽에 대자뷰처럼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같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얘네가 한 쌍씩 같아서 얘를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중복을, 그러니까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같은 개수니까 2개가 하나의 카운팅을 한다고 해서 2로 나누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 이제 고정의 논리로 들어가면 돼요. 고정. 고정의 논리. 자, 고정은 아까처럼 다시 하면 돼. 내가 느낌으로 여기 앉는 자리 느낌과 여기 앉는 자리와 여기가 달라 느낌. 그래서 일단 한 명이 앉아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을 그냥 배열한다. 여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차피 뭐 8로 나누면 4인데 같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중복을 나누는 거랑 고정을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 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중복은 일단 4명을 나열하고 4를 나누는 거야. 중복이. 여기 앉는 여기 앉는 느낌이 다 같은 데니까 나누는 형태. 고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중복을 그 다음에 이건 고정의 논리로 들어가면 내가 일단 자리를 앉는데 느낌이 다른 자리 여기에 딱 앉아. 그게 경우의 수 하나를 만들어내.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같은 느낌의 자리라서 한 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고 나머지 3명을 나열합니다. 내가 앉아버리면 기준이 생긴 거니까 나머지 3명은 그냥 순열로 앉으면 돼요. 요거 잘해야 돼. 지금 이게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느껴지면은 진짜 고수고 처음에는 이게 다른 걸로 느꼈다가 나중에 이게 합쳐져야 돼. 그러면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고난도 고난으로 들어가면 그때 좀 발판이 나.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을 이해를 좀 하시고 다른 건 됐고 5번 한번 봅시다. 5번. 그러니까 아주 기준이 되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불러앉는데요. 부부끼리 이웃해서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기본 문제야, 진짜. 자, 이것도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열은 내가 기준을 잡은 애를 먼저 결정을 해서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붙여도 돼.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자,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해야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부부끼리 이웃하니까 네 쌍이면은 뭐 이렇게 뭐해서 A, B, 부부, C, D, 부부, A, B, C, D, E, F, 그다음 뭐니? H인가? 이렇게 한 쌍이야. 이렇게 한 쌍, 한 쌍. 요걸 덩어리로 보고 이제 원순열로 먼저 이 네 영역을 자리를 잡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4에서 1분 300투기야.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꿔, 자리 바꾸고. 그래서 이게 네 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기본 풀이입니다. 기본 풀이.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음대로 풀어도 돼. 자, 그냥 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자리가 8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고정 논리로 들어볼게. 고정 논리. 자, A부터 앉힐 거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앉힐 거야. 순서대로. 그러니까 뭉쳐서 앉히나 한 명 앉히나 똑같아 결국에는. 자, A부터 앉을게. A는 아무데나 앉혀도 돼.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를 만들진 않아요. 이게 돌리면 다 같아져서 기준을 얘가 먼저 잡아주는 거라서 8개 자리에 앉는다 이게 아니야. A가 처음에 앉으면서 이제 기준이 생겨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앉는 데는 어디가 돼? A가 여기 자리를 잡으면 B는 무조건 여기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앉지. 곱하기 2가 되지. B가 여기 앉았어. 그 다음에 C 앉힐 거야. C를 앉힐 건데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6군데 다 앉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C 6개. 이게 나중에 확률할 때 좀 중요하고 조건부 확률할 때도 중요해. 그래서 이 풀이가 그냥 되게 거추장스럽고 별로거든.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 막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앞쪽 단원에서는. 근데 뒤쪽 단원으로 가면은 의미가 생겨요. 아까 전에 그 확률 있잖아. 자리 앉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제 빨리 풀 수가 있어. 자, 하여튼 그 다음에 D는 어디 앉 C가 여기 앉았어. 그럼 D는 어디 앉아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은 D는 결정이 돼요. 왜 결정이 되냐면 D가 여기 앉을 수가 없어. D가 여기를 앉잖아? 그럼 여기 한 자리가 남아버리지. 그러니까 부부가 쌍으로 앉아야 되는데 여기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D는 무조건 여기 앉아야 돼. 그래서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럼 E가 여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앉아요. E가 여기 앉았어. 그럼 F는 여기 못 앉아. 여기 앉아야 돼. 왜냐면 여기 앉아버리면 한 자리가 비어버리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는 것들이 순열인데, 순열, 원순열 포함해서 순열은 기준을 내가 어떤 걸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밀고 가면 돼. 그 힘이 되게 중요해. 이제 자, 일단 이런 방식도 알아놓으시고 아니면 자리 고정 안 하고로 할까?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해봅시다. 자리를 이거는 처음에 8자리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한 거야. 자리를 고정을 안 시켜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A, B를 안 칠 거야. A, B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B, A 분명히 다른 거죠. 원순열에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곱하기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C, D를 안 칠 거야. C, D를 안 쳐요. C, D를 그냥 뭐 여기 안 쳐. C, D 이렇게 C, D를 이렇게 안 쳐. 어차피 A, B가 자리를 앉으면 C, D는 뭐 요게 그냥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는 자리를 고정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일단 위치부터 그냥 잡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치고 나서 C, D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 그치? 그럼 곱하기 2가 됩니다. 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영역이 두 개가 생겨요.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 그럼 EF는 안 쳐요. EF는 어디다 놓을래? 하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EF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칠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 얘가 자리 바꾸는 거 선택. 자, 그 다음에 또 GH를 가면 GH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얘네는 이제 묶여져서 떨어지지 못해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 군데 GH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 답이 잠깐만 답만 확인해 볼게. 나도 항상 이렇게 풀고 나서 처음에 곱하기 2에 그 다음에 CD 곱하기 2에 EF가 2 곱하기 2에 GH 3 곱하기 2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5개 32에 곱하기 3 96 답이 96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봐. 많이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습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 해설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왜냐면 해설의 방식은 내 방식하고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CD를 먼저 배열하고 싶은데 해설은 A, B 먼저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내 방식을 붙이려면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되고 선택을 통해서 뭐 오류도 많이 발생을 시켜보고 실수도 많이 해보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뭔지 자리가 먼저인지 얘네 묶음이 중요한 건지 묶음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따로따로 또 배열해봤잖아. 결론은 똑같고 그 다음에 얘네 위치를 먼저 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A를 먼저 집어넣고 BH 잡고 그 다음에 CH 잡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도 있고 뭉쳐서 원순열을 한 다음에 두 명 뭐 사실 그게 제일 쉽죠. 그게 제일 쉬운데 기준을 나중에 이걸 왜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지금이야 뭐 기준이 몇 개 안 돼. 자리랑 뭐 같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원순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뒤쪽에 가면 막 이게 조건이 막 엄청 높아요. 뭐 4개 5개가 한 번에 이렇게 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거기서부터 케이스 분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려면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있지 단어 걔네들 기준으로 풀이를 다 만들 수 있어. 그걸 선택을 많이 해보세요. 자, 뭐 됐고 하나 더 해봅시다. 7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푸는 사람들은 풀이를 한번 억지로 한번 만들어봐요. 풀이를. 막 풀다 보면 내 몸에 딱 맞는 풀이가 생겨요. 그걸 이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확신을 가질 거고 나한테 익숙한 풀이를 했더니 잘 풀리더라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풀이를 붙이면 돼. 그걸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난이도를 이제 조금 올려서도 수업을 해볼 거라 처음이라서 내가 너희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막 원래 다 맞으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문제에서 막 많이 틀리니까 근데 아마 주관식으로 많이 안 풀어봤을 거야 깍통을. 나는 원래 다 풀 수 있는데 주관식으로 했더니 틀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오늘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 해볼게. 자, 봅시다. 별거 없어요. 자, 앞에서 한 대로 해볼게. A를 먼저 대열할게. A는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원순열이라서 일단 기준을 잡는 A를 먼저 집어넣고 A와 B는 이웃한다고 했으니 B를 만드는 거는 두 군데. B 여기 앉았다고 쳐. 근데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는 안 되고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는 거지. C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세 개. 그 다음에 6명이 다 앉는 건가? 잠깐만. 6명이 다 앉아야 되니까 나머지 300불이야. 간단하죠? 이렇게 풀었으면 잘한 거야.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36이고. 자, 조금 다르게 가봅시다. 자, 이거를 여사건으로 풀어볼게요. 여사건. 어떻게 해야 돼? 가의 조건을 전제한 상태에서 B와 C가 이웃한 걸 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에서 B의 그 나의 상황을 여사건을 이렇게 뺄 거야. 가의 상황은 A와 B가 이웃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 B를 이웃하게 이렇게 앉혀요. 자, 이것도 그냥 고정 논리로 가볼게. A, B가 자리를 고정해서 A, B 자리 위치를 바꿉니다. 나머지 4명 앉아요. 이건 단순하게 이제 가주권에서 A, B가 같이 앉는 거, 이 상황만 개수를 센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를 빼야 되는데,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 것만 단순하게 빼면 안 돼. B와 C가 단순하게 이웃한다. 그럼 B, C를 이웃한 거를 빼면 그냥 단순하게 B, C가 또 이웃해서 여기에서 B, C가 이웃해요. 나머지 4명을 원순열을 해. 그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의 여사건을 뺄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앉고 그 다음에 거기에 C까지 같이 붙는 그런 상황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B, C가 이웃한 거. 이웃. 그리고 또 이웃. 그치? A, B가 이웃한 거 두 가지 경우에서 거기에다가 B, C가 이웃하려면 A, B가 있고 그럼 C가 여기 딱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 경우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명의 배열 이렇게 됩니다. 이 풀이가 되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좀 자연스럽지 않고 내 사고의 과정을 뭔가 이게 이해될 듯 말 듯 좀 짜증나는 상황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이해를 해봐. 최대한. 학통은 이런 거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 수용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봐. 어차피 내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반복은 할 거니까 중요한 풀이들을 이렇게 다 한번 받아들여보세요. 넘어가보고 자,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너희들이 아마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기초 수업을 할 때 이 모양을 한 번씩은 다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일단 문제부터 볼게. 자, 일단 기본 원순열인데 120도 돌릴 때마다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른 풀이로 해서 7팩을 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 3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3번 돌리면 같아지니까 일단 나열하고 중복되는 걸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이렇게 빠르게 풀거든. 근데 이 풀이보다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내년을 위해서야. 진짜 이거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잔소리처럼 들려도 얘를 쉽게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이게 10팩토리알의 3으로 나눈 게 이해가 돼도 일부러 어렵게 풀어야 돼요. 일부러 어렵게 풉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7개 영역이에요. 자, 일단 7개 3개 있고 여기 가운데에 색칠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튀는 애부터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 여기 가운데 아니면 나는 여기 바깥에가 제일 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바깥에부터 해도 돼요. 자, 가운데가 어쨌든 순차적으로 가면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 7개 다 가능하지. 그러고 나면 여기 주변 여기 하나, 둘, 셋 6개 중에 3개의 색을 선택을 해. 3개의 색을 선택하고 배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순열이니까 이게 이렇게 3번 돌리면 같아지죠. 그래서 3개에 대한 원순열 2팩토리얼 3에서 1 뺀 거. 기준을 잡는 과정이에요. 이게 기준을 잡아서 여기서 7은 집어넣어도 이게 기준이 안 잡혀갖고 가운데라서 나머지를 이제 곱해. 나머지 3개 남은 거를 기준이 생겼으니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뭐 계속 얘기하는데 이 풀이가 납득이 잘 안 돼도 지금은 받아들이려고 최대한 해봐.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아도 상관없어요. 바깥에서부터 해도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10번이나 11번 정리별치 회전한 거에다가 색깔 칠하는 거 이 교육과정은 아니거든. 아,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하실 수 있어. 근데 그건 매년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 저기 요 근처 학교인데 그 이제 한 3년치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봤더니 어떤 애는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뭐 이게 선생님마다 달라 기준이. 이렇게 염주순열이라고 해갖고 이걸 공간상에서 이렇게 돌리는 원순열은 이제 평면상에서 돌리는 상황이잖아. 근데 주사위 같은 경우 공간상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같은 경우가 더 생기거든. 근데 걔는 교육과정은 아니야. 그리고 더 놀랍게도 너희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면 그때는 원순열이 없어져요. 원순열을 안 배워 아예. 거기서 빠져 통째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볼 때까지만 원순열이 살아있고 그렇다고 재수하는 데는 아니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결정적으로 수업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정보를 빨리 채워야 돼. 알겠지? 그러면 해야 돼. 학교마다 너무 달라. 그 부분은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12번하고 13번은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야. 12, 13, 14는 이따가 이거 풀 시간을 좀 줄 겁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중간이 없어, 이쪽이. 자,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뭐 천천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중복순열 쪽을 보시면 자, 기본기만 좀 간단하게 살려봅시다. 20번 볼까요? 20번. 23페이지. 자, 뭐 풀어보세요.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가벼운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가볍게 갑시다. 답이 뭐지? 답은 그치 80 5번이에요. 이게 쉽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볼게. A, B, C가 있는데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있어. 3개의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A에는 과일 2개를 담는데 A가 튀는 놈이지. A부터 잡아. A에다 일단 5개 중에 2개를 집어넣어. 여기 10개 경우의 수를 만들어요. 근데 남은 3개가 있단 말이야. 남은 3개의 과일 1, 과일 2, 과일 3. 얘네한테 물어. 어떻게 할래? 남김없이 담는데 얘네들은 다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이 안 들어가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물으면 되지. 어디 갈래? 둘 중에 하나. 얘도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돼. 둘 중에 하나. 또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사고 과정이 약간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아리송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뭐 방법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요. B, C. 어차피 남은 3개를 가지고 B, C를 나눠. 그냥 여기서 1개 들어갈 때 3개. 그러니까 개수를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요. 나중에 이 능력이 너희들 그 확통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맞추게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케이스 나누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막 해. 그냥 되는 대로. 개수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 남은 3개를 B에, C에다 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굳이 이제 표현하면 3개 중에 3개를 C에다 집어넣는다.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자, 2개 한 개로 나눠. 2개 한 개로 나눠서 그럼 C에 들어갈 거 3 콤비네이션 2 해서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3개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3 콤비네이션 1 하면 얘도 3개가 되고 여기다가 B에다 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건 3 콤비네이션 0이 돼서 1개가 되고 이거도 많이 보던 걸로 보이면 됩니다. 보이죠? 그래서 얘는 다 합치면 8. 그래서 10에다가 곱하기 8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가 되면 요 특별한 상황에 이거 한 2개 정도를 물어서 문제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연습을 쉬운 문제에서 많이 해봐. 자, 넘어갑시다. 자, 22번을 한번 넣어보시죠. 풀어보세요. 확통 문제 풀 때는 진짜 조사 하나, 표현 하나, 여기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주관식으로 최대한 연습해봐.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는 교재를 만들 때 다 주관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말을 해놓고 보니. 자, 안 되면 다 나열해보라고 했습니다.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내가 아는 이제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나한테 이제 수업을 받으러 왔던 친구가 있었거든.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벌써 한 15년 됐는데 이름 장필재라고 분당에서 수업할 때였어. 내가 걔를 이제 기억하는 이유가 걔가 그 랭킹이 있었어요. 수학 랭킹. 전 세계 수학 랭킹이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신문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랭킹이 2위가 됐어. 국내 랭킹은 1위고. 근데 걔가 순열조합을 되게 잘했거든. 경우의 수를. 내가 나중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나는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근데 결론은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거고, 이 능력은. 그리고 걔는 조합 하나만 사용을 했어요. 조합 기호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노가다를 진짜 잘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다 나열하면 돼요. 맨날 이래. 그래서 경우에서 문제들을 진짜 잘하는 고수들은 이 전체 상황이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는 사람이거든. 그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거 막 요령을 씌워서 그냥 좀 짧게 풀 생각보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촘촘하게 잘 쓸지, 실수를 안 하고 쓸지 그 생각을 해봐. 자, 해봅시다. 서로 다른 공 4개래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자 4개야.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함수적으로 뭐 생각을 해도 되고, A, B, C, D 이렇게 함수적으로 생각하면 뭐 공 1번, 2번, 3번, 4번 공한테 너 1번 어디로 갈래? 상자 4군데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4의 4제곱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256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 A, B, C, D 상자가 있는데 얘네를 서로 다른 공 4개니까 얘네를 몇 개씩 분배할지.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넣는 공의 수가 1이 되도록 해야 된대. 1이 되도록 하지만 전체 상황을 생각을 해봐. 이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4개가 한 번에 다 몰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4라고 하는 걸 이제 분할을 하는 거야. 3개, 1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A에 3개, B에 1개 이렇게 아니고 얘네들을 이제 나중에 배열을 할 거야. 4개가 들어가는 상자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돼요? 2, 2도 있고 2, 1, 1도 있고 그 다음에 1, 1, 1, 1 이 정도로 숫자를 분해할 수 있으면 좋아. 그럼 이 중에서 1이 들어간 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이 상황이 머릿속에서 이게 보여야 이걸 여사건을 하든지 정사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이게 안 보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못 푼다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이 전체를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전체를 떠올리는 게 이 경우의 수에서 진짜 중요해. 이거 생각을 계속 해내야 돼. 자, 해봅시다. 이 4개, 한 번에 이 4개가 들어간 게 어디로 갈래? 물으면 이제 선택사 4개가 되지. 자, 3개 1개로 나눴어요. 3개 1개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이게 서로 다른 공이 4개가 있는데 뭐 4콤비네이션 1 해도 되고 일단 4콤비네이션 1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얘네를 A, B, C, D 어디로 보낼래? 이제 이걸 질문을 하면 됩니다. 순서는 바꿔도 된다 그래서 3개가 들어간 공을 어디로 보낼래? 4군데 다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한 군데로 갔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이걸 지금 다 할 건데 왜 다 하는 걸 연습을 하냐면 얘를 구하는 게 쉬울지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얘가 어려울지 이걸 잘 몰라. 왜냐면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2개로 나눠지거든. 4콤비네이션 2에 2콤비네이션 2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2로 나눠야 돼요. 이거 1학년 때 배워. 1학년 때. 이 조나누기 뭐 이제 분할 분배 이런 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 이해돼요? 2로 나누는 거? 그리고 나서 4 곱하기 3을 하거든.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2개로 나누면 상황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2개로 나누고 나서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2개로 나누고 나서 그냥 A, B, C, D 그다음 분배를 하는 거예요. 2개로 나눈다의 행위를 분할이라고 그래. 분할 이후에 분배를 하는데 분할을 할 때 이걸 왜 2로 나누느냐 이거야. 근데 이거는 한 번쯤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겪는 상황이고 뭐지 이러거든. 근데 이건 해봐야 돼. 직접 이건 나열해본 사람만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이 1, 2, 3, 4지 1, 2, 3, 4를 2개씩 나눌 거야. 그 나누는 방법을 그냥 해볼게.
5개 1, 3, 2, 4 그 다음에 1, 4, 2, 3 2, 3, 1, 4 1, 2, 1, 3, 1, 4 그 다음에 2, 3, 2, 4 1, 3 그 다음에 3, 4 1, 2 이렇게 되는데 순서를 아직 먹이질 않아서 얘네들 두 개 두 개로만 나눴거든. 근데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로 나눈 애가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같은 쌍이 돼서 두 개가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로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로 나누는 거야.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하여튼 요거 때문에 이제 틀리니 요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틀려버리니까 차라리 이렇게 세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또 하고 두 개, 한 개, 한 개라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 근데 나머지 하나는 그냥 분리시키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4개짜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어디 갈래? 4 곱하기 너 1 어디 갈래? 여기 1이랑 여기 1은 다른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개수로 나눠 놓은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다시 얘가 갈 거 4군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가 갈 거 3군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둘 중에 하나 여기가 가요. 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경우의 수를 발생하지 않아. 전부 다 조각이 났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 4팩토리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숫자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4라고 하는 숫자를 쪼개놓은 거고 요 안에는 이제 숫자가 1,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1,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1,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2,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두 개라는 거야. 두 개. 자, 그래서 얘를 구할지 얘를 구해서 저기서 뺄지 뭐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216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집에 가서 사실은 이제 필기는 적당히 좀 해놓고 적당히만 집에 가서 이걸 싹 가리고 이제 풀어야 돼. 가리고 외워도 돼요. 단기간 외우는 거는 수학에서는 되게 도움이 돼. 이거 뭐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건 도움이 돼. 그냥 안 돼? 아니 그냥 그래 외워버려. 일단 외워. 그리고 나서 표시를 해놔. 나는 외웠다 라는 표시를 뭐 그냥 별표를 하든지 세모를 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확통에 이제 이 풀이의 기억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방학 때 이제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좀 느낌이 올 거야. 딱 한 달 만에 다 까먹거든? 한 달도 안 돼서 까먹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 내가 봤을 때 한 2주? 3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확통 풀이에 대한 기억력이거든. 한 2주쯤 뒤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 어디 뭐 플래너 같은 데다가 좀 써놔. 그래서 내가 푼 풀이와 내가 진짜 온전히 내 힘으로 푼 풀이와 그리고 남의 도움으로 푼 풀이와 해설을 보고 도움을 받은 풀이를 이걸 분리를 진짜 잘 해놔야 돼. 자, 하여튼 넘어갑시다. 한 개 더 해볼까 그냥? 시간이 너무 좋지는 않은데 자, 일단 뭐 아쉬운 대로 23, 24 뭐 요거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중복 같은 것이 포함된 수량 그런 기본 문제만 좀 해봅시다. 27번 볼까요? 31쪽에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뭐 내신 문제 안 낸다고 뭐 하시던데 수능 특강 문제 푸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구성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에요. 수능 특강 문제가 뭐 나쁘지는 않아서 확통 문제는 일단 좀 고민을 해볼게. 아예 다른 교재로 갈 건지 학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안 낸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능 완성은 또 될 것 같고. 자, 27번 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뭐 같이 볼게요.
A, B를 중복을 활용해서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세요. 첫 문자는 A래. A는 그냥 고정이 돼 있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자리도 고정이 됐지. 여기는 무조건 B가 와야 됩니다. 그죠? 가나 조건으로 일단 정해져. 나머지 배열하면 돼요. 네 군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기준을 뭘로 잡을까 하니까 첫 문자는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A가 중요한 조건 같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A를 몇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A가 2개도 가능할 것 같고, 1개도 가능할 것 같고, 조심해야 되는 게 빵 개도 됩니다. 그쵸? 케이스를 잘 나누시고, 3개를 쓰지 않는 이유는 3개는 불가능해서 안 쓴 거야, 그냥. 그래서 A가 2개. A가 2개면 배열은 뭐 이제 일단 하면 되고,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쓰는 게 좀 편하지. 쓰는 게 편하니까 그냥 A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 A, B, B, A.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것도 방법인데 A가 이웃하는 걸 빼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A, B, A, B 그 다음에 B, A, B, A 한 번 더 생각해. 쓰고 나서 뭐 더 없지. 3개야 3개. 그 다음에 A, B, B, B를 나열하는 경우 이건 4개 3개, 여기는 3개 위에. 빵개는 1개밖에 없지. 이거는 BBBB. 1개. 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구하는 거지? 잠깐만. 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뭐 몇 개, 그냥 이게 다지. 그냥 8개 답이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도 해보시고 뭘 해볼까? 조금 난이도 있는 건 하나만 그래도 시도만 해봅시다. 31번을 풀면서 우리 화장실을 또 갖다 봅시다. 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합니다.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에 1렬로 나열한대요.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대. 그러니까 가족권은 홀수가 빵번이 선택이 되거나 한 번만 선택. 근데 그 앞에 각각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은 여기 이제 홀수가 당연히 1, 3, 5 이렇게 되면 한 번 쓰이거나 그치? 안 쓰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나주권에서 이제 짝수 각각의 짝수가 이제 2, 4, 6이잖아. 2, 4, 6 아예 안 쓰이거나 선택이 되면 2번이 무조건 쓰여야 돼. 이렇게 2번 4, 4, 6, 6 안 쓰이거나 2번씩 쓰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뜻을 오해를 해서 뭐 이상하게 좀 친구들이 있어. 조심하셔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맨날 한참을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자,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5자리 수를 만들어야 돼요. 5자리 수. 이렇게. 첫 번째,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하고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 이걸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잘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 홀수만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111, 뭐 14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홀수의 개수가 제한이 걸려. 짝수의 개수는 뭐 22, 44,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딱히 제한이 없어요. 홀수는 빵번이거나 한 번이니까 그래서 1, 3, 5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홀수만 나올 수 없어. 그래서 홀수를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눕니다. 홀수가 몇 개 나왔니? 이렇게. 홀수 한 번만 나왔다고 칠게. 그럼 이제 2번, 홀수가 2번이 나오면 홀수가 1, 3 이렇게 나오면 여기 짝수가 2번씩 뭐 2, 2 하면은 이제 4, 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죠. 그래서 홀수는 두 번이 될 수가 없어. 세 번.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케이스를 나누셔야 되고, 홀수가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네 번이 짝수가 나와야 돼. 근데 숫자 개수는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네 번이 나와야 되는데 2, 2, 4, 4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해봅시다. 홀수를 한 개를 선택을 하면 3개, 1, 4, 5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시고, 짝수는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짝수를 선택하는 거야. 두 개의 짝수를 선택을 합니다. 3 콤비네이션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배열을 해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3, 2, 2, 4, 4 이렇게 선택이 된 거야. 얘를 배열을 해요. 그럼 5팩토리얼 분의 중복 미쳤어. 반대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뭐 굳이 나누면 선택하고 나서 이제 배열의 행위를 나눠요. 배열. 그래서 확통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이걸 쪼개줘. 진짜 막 쪼개주는 게 좋아. 행위에 대해서도 선택과 배열을 일부러 쪼개기도 하고, 최대한 나눠보세요. 자, 이제 세 번, 홀수가 3번 나오는 경우 해봅시다. 예를 들면 1, 3, 5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2,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홀수가 3번이 되면 이렇게 다 나와야 돼.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이걸 굳이 표현을 하면 한 번, 경우에서 한 개, 1, 3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2번 나올 2, 4 이렇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나열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나열을 하면은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그 산수를 하면 얘는 270이 나오고 얘는 180이 나옵니다. 합치시면 돼요. 자, 요 정도가 그 수능 문제로 들어갔을 때 제일 어려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뭐 제일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랭킹 2위 정도 됩니다. 보통 안에서. 이 정도면 할만해요. 그래서 자, 32번은 이따가 할 거고, 이따가 하고, 길찾기는 대부분 너희들이 뭐 이렇게 못하지는 않아서 그냥 가볍게만 하나 복습만 합시다. 아까도 보니까 길찾기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갖고 33번을 그냥 복습만 할게. 가볍게 33번에 이거를 다 잠깐만 너무 많은데 길이 너무 많아요. 쉬운 건가? 어쩔 수가 없다. 자, 일단 다 구해볼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A에서 시작해서 P, B 이렇게 되네요. 자, 1번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이게 이제 11 팩토리얼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4개 10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원리는 이렇게 돼요. 원리는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 이게 7개, 위로 가는 거.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7개와 위로 가는 화살표 4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치? 배열하는 순서는 뭐 상관이 없어.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올라가는 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얘네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길이 하나가 1대1 매칭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고 풀면 되는데, 이제 중복이 되는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되다 보니까 11개를 배열을 하는데 7개가 중복이고 4개가 중복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또 괜찮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안에다가 이제 배열을 할 건데, 일단 이제 4개가 뜨게 하니까 4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이런 선택이 11개에서 요 위로 가는 화살표를 선택하는 거 4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그래서 11 컴비네이션 4예요. 마찬가지로 11 컴비네이션 7이기도 하고. 왜냐면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를 들어갈 영역 7개를 선택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랑 또 동일한 게 그냥 A 퉁퉁퉁퉁하는 거 비슷한데 B 총 11개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개수가 되고, 그래서 이게 동치 상황이라서 이렇게 길찾기 문제나 하여튼 콤비네이션 조합이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나 같은 거야. 요거를 같다라는 걸 인식을 좀 하셔야 돼. 자, 하여튼 뭐 요런 이제 기본 계약, 그 다음에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야 됩니다. P를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일단 뭐 끊어서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전체 6콤비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6개의 상황 중에서 위로 가는 거 2개를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5개 선택 중에서 위로 가는 거를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기본 기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P를 걸치지 않는다. P를 걸치지 않는다는 이제 P를 거치는 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1 콤비네이션 4에서 이렇게 뺀 게 이제 세 번째 소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숫자는 생략, 그냥 표현만 합시다. 아니구나, 330. 1번이 330이고 별로 안 크네. 2번이 150이고 3번이 여기서 여기 뺀 180.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하나를 봅시다. 36번 한번 볼게요. 저렇게 진행하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자,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좀 잘 풀어야 돼.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문제들이 많아.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A에서 B를 엽니다. 자, 최단거리가 아니고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 중 다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길은 여기밖에 없는 거야. 길이가 9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옵니다. 구하시도가 아니고 단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날 수 있다. 뭐 갔던 길 다시 가도 된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최단거리로 가면 경로가 7개지. 그러니까 경로가 7개 아니고 선택사항이 7개죠. 이게 오른쪽으로 4개, 위로 3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콤비네이션 4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경로 2개를 추가하래.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7개에서 플러스 2개를 선택을 할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경로 2개가 오른쪽 2개, 위로 2개, 오른쪽 위, 오른쪽. 뭐 이런 것 중에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경로 2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더 있다고 칠게요.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다른 위치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게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제약 조건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아래로 먼저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제약 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4개, 그 다음에 위로 3개 얘를 배열하는 건데, 이때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아래로 먼저 가는 것도 아래로 뭐 일단 아래 위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아래로 가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일단 최초에 올라가는 게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갈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위로 가는 게 뭐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아래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또 상관없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아래로 오는 것도 또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래로 가는 애의 제약사항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마지막은 도착이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끝나는 게. 그래서 하여튼 아래로 들어가는 화살표의 제약은 아래로 들어가는 애는 어디에 끼어 있어야 돼? 올라가는 거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야 돼요. 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도 마찬가지지. 여기에서 이렇게 도착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돼. 그리고 처음 갈 때도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끝나는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끝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얘를 이제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좀 제약이 되고, 일단은 뭐 배열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해주냐면은, 자, 요거부터 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뭔가 배열이 될 거고, 이렇게 배열이 될 거고, 여기 사이에다가 얘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 다시 얘를 배열하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라고 하자. 뭐 생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위로 아래로 가는 애가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걸 5개, 위로 가는 화살표를 5개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게 3개인데 5개라고 생각을 하고 끝에 있는 거 건드릴 수가 없고 이게 중간에 하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가운데 뭐 이걸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끝에 있는 건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 세 위치 중에서 하나를 아래로 가는 화살표를 만들어 버리면 경우의 수 세는 게 조금 쉬워지잖아. 생각 자체를. 자, 이제 해봅시다. 마지막.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총 9개.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위로 가는 화살표 5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4개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라서 9컴비네이션 놉니다. 9컴비네이션 4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막 배열이 됐어. 배열이 되고 나면 끝에 있는 건 안 되고 중간에 있는 화살표 3개 중에 하나를 아래로 가는 걸로 바꿔버려요. 하여튼 이게 이제 이런 화살표 경로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야. 하여튼 그냥 다 써도 됩니다. 이런 발상이 어려우면 그냥 다 써요. 이렇게 배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한 번 더 해볼게. 이게 숫자가 달라서 한 번 더 해야 돼. 다시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6개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있는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바꿔버려. 자, 그 방법은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화살표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계산하면 378이 나오고 여기는 336이 나와요. 714가 됩니다. 이게 재작년인가 나왔던 문제야. 너네 학교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게 맨날 학년도랑 연도랑 나도 헷갈렸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신 문제야. 그분이. 근데 하여튼 뭐
잘 알아두세요. 또 이제 그분이 또 문제를 내시면 또 낼 수 있으니. 하여튼 이런 게 이제 2번이 들어가냐 3번이 들어가냐 그러면 완전 이제 킬러문 하게 돼요. 자, 천천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자, 그 다음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중복조합은 나중에 좀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포함배제 쪽을 한번 봅시다. 포함배제. 이거 집합 개념으로 교집합 빼는 거예요. 집합 개념으로.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돼. 집합의 표현, 합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원소 A의 개수, 원소 B의 개수, 그다음에 교집합 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약간 본능적으로 가느냐 이제 그건데 가벼운 거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41번 한번 봅시다. 41번. 원래 이 포함배제는 교육 과정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에 해설에 보면은 맨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 자, 6개의 문자 AA, BB, 그 다음에 CD 이렇게 되는 애가 있습니다. 이때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렇게 됐잖아. 어떻게 구할 거냐면 1번 A 이웃하는 경우 아까 한 번 했어. B가 이웃하는 경우에서 빼기 세 번째 A와 B가 모두 다 이웃하는 경우 이걸 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좀 잘합니다. 자, A끼리 이웃하면 얘네들을 한 몸체로 보면 되지. 한 덩어리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나열하는데 이제 B가 같은 것을 포함했으니 이 100으로 나눠주시고 이거 똑같죠? B가 이웃하는 거 100에 이웃이 되고 A랑 B가 동시에 이웃하면 이거 한 몸체를 보고 그 다음에 4개를 나열하는 거지. 4개를 나열하면 돼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지면 복잡해져도 뭐. 자, 42번 한번 풀어보세요. 42번. 이걸 많이 볼 겁니다. 안 되면 그냥 다 나열이야, 진짜. 수능은 일단 반대해서 나열해서도 풀 수 있게 해줘. 자신감 있게 풀이를 밀고 가는 걸 많이 연습을 하시고 학통은 그래서 옆에다가 해설을 펴놓고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빨리 풀고 답안지랑 비교하고 또 빨리 풀어서 옆에 답이랑 비교하고 그런 용도로 비교의 목적으로 쓰는 거 괜찮습니다. 아까 테스트를 너무 잘 보거나 혹은 또 너무 이제 잘 못 보거나 하면 내가 상담을 따로 할 거야.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그리고 잘 못 봤으면 내가 좀 도움을 줄 거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만 일찍 오면 돼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늘도 보니까 4시부터 와 있는데 근데 와서 이제 공부해야 돼. 지원하니까 그냥 기분 좋게 떠들고 놀고 있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풀이를 한 3개? 3개 정도 3개는 의미 없나? 2개? 2개 정도만 일단 해줄게요.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그 다음에 원수절로 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조건이 막 이렇게 이제 붙는 거야. 그래. 자, 곱이 12가 되지 않아야 된대. 근데 곱이 일단 12가 되는 거는 조합이 2 곱하기 6하고
3 곱하기 4밖에 없지. 자, 일단 얘네를 잡아내는 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요거로 갈게요. 요 A, 요 B. 이름을 뭐 이렇게 붙여버려요. 여기에서 보면은 서로 이웃한 경우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값을 여상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랑 6이 같이 붙는 경우, 3과 4가 같이 붙는 경우. 그럼 전체에서 A 또는 B를 뺄 거예요. A 또는 B야. A and B가 아니고.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이거 그냥 원순열이니까 6개 배열하는 거. 1 빼서 5팩토리할 거. 자, 이게 이제 A가 붙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A가 2 곱하기 6이 이렇게 6개 다시 원순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2 곱하기 6이 붙었어. 이렇게 2랑 6이 붙어요. 아까 알려준 방법대로 한번 2를 먼저 배열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거, 얘는 처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는 거 곱하기 2, 그 다음에 나머지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은 48개가 되지. 근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집합 입장에서 보면은 A 합집합 B가 돼. 그래서 A를 더해요. B도 같은 개수겠지. 거기에서 A랑 B가 동시에 이렇게 이웃한 경우, 여기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경우를 또 빼줘야 돼. 그래서 A, B 동시에 들어간 경우는 뭐 계산하시면 24개 이렇게 나오고,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막 그냥 좀 논리적으로 복잡한 것 같고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자, 이게 지금 포함 배제를 이용한 거거든. 집합이라고 뭐 표현은 하지만 일단 뭐 학문적으로는 포함 배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볼게. 나는 이게 영 정이 안 붙는다. 그러면은 그냥 해요. 뭐 어떻게. 자, 하나, 잠깐,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부터 해볼게. 3. 순열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먼저 해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먼저 해도 돼. 상관없어. 뭐 이렇게 빼는 거 안 하고 여사건 안 하고 정사건으로 그냥 다 세울 거야. 자, 3부터 갑시다. 3의 위치를 잡았어요. 얘는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고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4가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는 안 돼요. 정상권으로 할 거야. 떨어뜨릴 거야. 4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근데 1과 3은 대칭이니까 1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될 거고, 3의 개수는 1의 개수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 4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 4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구할 거야. 자, 여기 2번 위치부터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일단 비워놓게 다른 걸 해야 돼갖고. 자, 2번부터 할게. 3에 4가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 그럼 이것도 위치가 고정된 거니까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26이 떨어져 앉아야 돼. 26이 떨어져 앉는데 그럼 2한테 물어봐. 2한테 어디 갈래? 하나, 둘, 셋, 넷. 2가 결정된 거 4군데. 그럼 2가 여기 앉았어. 6은 어디 가야 돼? 이 둘 중에 하나 가면 되죠. 둘 중에 하나. 그럼 6의 위치 2개. 여기 앉았어. 나머지 2명 배열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4 곱하기 2 곱하기 16이 되지. 16. 3하고 4의 위치는 경우의 수를 하나를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1번으로 가볼게요. 1번. 다시 지웁니다. 다시
여기에 4가 가요. 자, 여기가 1번이야. 4가 여기 왔어. 그럼 2하고 6의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2하고 6은 떨어져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배열 방법이 몇 개 없어. 요렇게 2, 6이 앉는 경우가 요런 방식이 있고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도 있네. 이렇게 그렇죠? 2하고 6이 어쨌든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뭐 이런 방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지? 1개, 2개. 그냥 다 세는 게 낫다. 이걸 일부러 이렇게 좀 쉽게 세는 방법도 있는데 일부러 조각을 내볼게. 자, 2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기에 3, 2 이렇게 될 때라고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3이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2가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3이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 헷갈릴 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가운데 3이 여기 있을 때, 여기가 2가 여기 있을 때, 이걸 그냥 다 조각내서 세요. 뭐 어때? 자, 요런 상황 해봅시다. 요거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원래 귀찮아갖고. 자, 여기가 4가 들어갔고 3, 4 자리 잡았고 2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6은 여기 다 들어가지. 여기 다 들어가. 3 곱하기 나머지 배열 2. 6개 나오네요. 여기에 4가 들어갔고 이렇게 3이 여기 위치 잡고 4가 있고 2가 여기 있어. 6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요거 두 군데네. 두 군데. 그럼 2 곱하기 2. 이거 6개, 여기 4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해야 돼. 되게 귀찮은데 이걸 해봐요 많이. 그래야 능력이 올라가. 자, 2가 여기 왔습니다. 6은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나머지 2. 이것도 4개. 아까 4가 어디였어? 여기가 4. 6이 갈 수 있는 건 여기 한 군데. 그럼 이거는 6이 한 군데. 그럼 2개. 그럼 합치면은 16. 뭐야? 이거랑 똑같네. 여기도 16개, 여기도 16개, 여기도 16개. 표가 꼬여. 됐지? 그래서 16 곱하기 3에서 48. 이렇게 나와. 이건 중간에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고민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이 능력이 더 중요해요. 이거 이제 그냥 다 조각 내가 다 세봐. 왜냐면 이 능력이 있으면은 내년에 편해져요. 이 능력을 안 만들려고 좀 짧은 풀이 이런 쪽으로 가면 나중에 내년에 이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게 초반에 이제 할 때 이 기틀을 좀 잘 잡아봐.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벌써 9시야? 9시가 넘었네. 자, 일단 뭐 이 정도 하고